자, 이번에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입니다.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탕평은 이제 붕당 정치가 너무 붕당의 일당 전제와 그리고 붕당 간의 경쟁이 너무 심화됐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속 논쟁과 황국을 겹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됐고요. 특히 일당 전제와 형상이 심화되는 그런 가운데 너무 원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원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영조가 이제 정조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영조가 왕에 오르게 된대요. 영조는요,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되긴 하지만 이제 숙종이 있었죠. 황국을 주도했던 숙종. 숙종의 아들이 이제 경종이에요. 경종은 희빈 장씨, 장희빈의 아들이고요. 이제 숙빈채씨라고 이제 무소리 출신이었던 예전에 드라마 이제 한지민 씨가 나왔던 동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이제 다른 이제 후궁의 아들 연인공이었던 인물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종과 영조, 그러니까 숙종 다음 왕이 경종이고요. 경종 다음에 왕이 영조인데 영조는 경종과 이제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 간입니다. 그래서 경종이 왕에 오르자마자 금방 죽어요. 금방 죽은 다음에 동생이었던 왕 세자였던 영조가 왕에 오릅니다. 근데 영조는요, 왕 세자는 왕위를 이을 왕자면 세자고요. 왕위를 이을 후계자. 경종한테 아들이 없었으니까 이제 세제. 동생이면은 동생 제자 써서 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 시절에 워낙에 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제 경종을 밀었던 그 붕당이 소론이고요. 영조 밑에는 이제 노론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막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겪게 되고, 또 영조가 처음에 왕에 올랐을 때 뭐 이인난 이래가지고 반란들도 막 영조를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 뭐 이런 독사의설들이 막 퍼지면서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붕당의 폐해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탕평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탕평책. 탕평파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자. 탕평파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남인이든 서인이든 소론이든 간에 탕평, 고르게 전국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런 붕당에 상관없이 인재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조의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탕평파라고 하는데요. 그 영조의 정책을 지지했던 신하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해 나갑니다. 좀 웃긴 거는요. 붕당의 폐단을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탕평파 중심으로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탕평파라 불리는 또 하나의 붕당을 만들어보는 꼴이 돼버려요. 좀 웃기고요. 그 다음에 살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살림. 기억나나요? 우리 사림에서 사림에서 각 붕당의 공론을 주도했던 인물들. 자, 쉽게 말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각 붕당의 최고 우두머리를 살림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 각 최고 붕당의 우두머리. 영조는 어떻게 정치를 주도하고 이 나라 전체의 정치를 책임지고 주도하는 것은 왕이 되어야지 어떻게 한낱 신하인 살림이 그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림, 너는 그렇게 하면 이제 반역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왕이 주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살림의 존재 부정. 또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서원을 정리하는 건 서원이 바로 각 붕당들의 근거지라고 했잖아요. 각 붕당의 근거지들이 서원과 해양이겠죠. 그렇게 살림들이 훈구파로부터 수많은 사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앙정치판에 도전해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권력을 재생산,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을 자기 팀들을 양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살림들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게 되고요. 또 이주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이 이주전랑 자리 때문에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이주전랑을 잡고 이 자리로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우느냐? 후임자, 이주전랑은요, 이 이주전랑에 올라가면은 이게 정랑과 자랑에서 5품, 6품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자리인데, 뭐 후임자도 추천할 수 있고, 3, 4의 중요한 자리도 추천할 수 있고, 이렇게 너무 좋은 권한이 많다 보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이 자리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주전랑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서로 이거 가지나 마나 별로 상관이 없도록, 갖고 싶지 않도록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또 개혁정치는요, 균역법 실시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군포와 관련된 거죠. 자, 군포를 어떻게 했어요? 2필씩 내던 것을 한 필 내도록 바꾼 게 바로 균역법이 되겠죠. 자,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균역법 군포를 2필에서 한 필로 줄이다 보니까 세금이 줄어들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 1결당 2도씩 결작이란 이름으로 징수했고요. 선무공간법 징수했고 어장세라든지 선박세 이런 것들도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데 이용했죠. 또 형벌제도 완화, 지나친 형벌 체제, 육형에서 이제 사람 몸에 막 지지고 떼고 자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못하게 하고요. 또 삼심제라고 지금도 우리가 뭐 소송을 하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번 재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판 3번 하도록 하는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이런 것들도 실시하고요. 신문고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게 신문고는 원래 태종 이방원 때 시행했던 건데요. 요거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이제 관아 앞에는 북을 쳐가지고 알리는 거죠. 자기 억울하면서 호소하는 거죠. 그런 제도도 부활해서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신문고를 많이 이용한 것은 양반들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속대전, 동국문헌비어, 속대전 알아두세요. 속대전은요, 지금 조선시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전이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이 조선시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전이죠.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성종 때니까 지금 거의 200년이 넘도록 법전이 지금 이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들을 겪으면서 조선의 이러한 모습들이 통치체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법전을 편찬한 거예요. 새로운 속대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전을 편찬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려고 했던 영조 때 법전이 속대전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성종 때는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정조하고 흥선대원군 때 또 법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이렇게 탕평책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개혁정책도 실시하면서 뭔가 조선 후기의 말이 안 나오네요. 르네상스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조의 영조의 손자인 종조입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시기, 기도 한데요. 좋아하는 임금이기도 하고. 자, 영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영조는 그죠.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사도세자의 아들. 자, 영조의 이제 아들 사도세자. 사도세자도요, 실제로 이제 둘째예요. 둘째. 첫째 아들은 이제 일찍 죽었고요. 이 아들이 이제 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사도세자가 이제 영조 아버지에 의해서 뒤지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조는요, 자기의 큰아버지의, 선생님 갑자기 요 세자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정조는 어쨌든 자기의 큰아버지의 요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호족상, 양자로 입적이 돼가지고 왕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인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상, 그러니까 족보상 정조를 이제 첫째 아들의 아들로 올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에 올리는데요. 정조는 왕에 오르자마자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버리면서 아버지를 죽이는데, 특히 약간 이제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이제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이 노론이거든요. 노론들이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 정조는요, 붕당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줄론탕평이라고 해요. 줄론. 아까 영조가 탕평파 중심으로 한 거는 왈론탕평이라고 하는데 뭐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붕당에 상관없이 인재면 등용하겠다. 그리고 외적 세력들 제거하겠다. 외적 세력들 제거합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제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돼서 어머니였던 나중에 이제 종조의 어머니 해경고 홍씨라고 한중록을 쓴 인물로 되게 유명하죠. 근데 실제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었던 게 어머니 쪽, 외할아버지 쪽 외척들이 나중에 실제 사도세자의 죽음과 좀 관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조가 외적 세력도 제거하고, 자, 개혁 정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규장각. 그래서 왕시 국립도서관입니다. 왕시 도서관 같은 중요한 이제 책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 바로 규장각이고요. 세종에게는 집현전이 있었듯이 이제 정조에게는 규장각이 있었던 거죠. 여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을 해 나가는 거죠. 특히나 여기에는 서얼 출신들, 서자와 얼자로 해서 당시에는 관직에 문신의 관직에 등용되지 못했던 그러한 서자나 얼자들 같은 경우 이제 첩의 자식들인 거죠.
선배 자식들도 능력이 있다라면은 규장과 검사관이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학문 연구관으로 임용을 해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을 준비하게 되고요. 또 초계 문신제를 실시합니다. 초계 문신제는요,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정조는 정치를 하고 있지만 신하들 대부분이 아버지를 죽인 노론,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에요. 근데 정조는 어쨌든 냉정하게 왕위에 올랐지만 연산군처럼 바로 아버지의 원수를 갖겠다 이러지 않고 아버지의 원수들과 눈을 맞대고선 일단 정치를 하면서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구선복 같은 그런 사도세자가 갇혔을 때 거기다가 막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뭐 구선복 같은 인물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막 일기에는 이 구선복 이 사람을 진짜 씹어 죽여도 시원찮다라고 써놓지만 이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선 정치를 해요. 하지만 나중에 처형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처형을 하지 않고 결국엔 다른 죄를 만들어서 처형을 시키는 그런 냉정함과 어쨌든 치밀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쨌든 자기 아버지, 자기 반대파, 그리고 자기가 세손 시절에 자기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력했던 그 신하들과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 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계 문신제는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문신들을 정조가 다시 재교육을 시켜요. 재교육시켜서 정신교육 시켰겠죠. 어떻게? 그렇죠. 정조의 개혁 정치에 참여하도록 정조의 진정한 신하들이 되도록 재교육시키는 거. 그런 게 초계 문신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신들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학식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학식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정조는요, 정말 어쨌든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인물이고, 호문의 궁조, 후학의 궁조, 학문을 너무 사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밤에 책을 읽느냐고 잠을 안 잤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조는 경연을 많이 했을 것 같죠? 근데 경연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왜? 정조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이게 신하들이 왕 공부시킨 게 경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연을 하면은 정조는 야, 누가 나를 가르칠래? 야,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근데 정조보다 공부를 잘하는 신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내가 너네 가르치겠어 하면서 이제 젊은 문신들을 가르치는 거, 초계 문신제고요. 그리고 장용령을 설치합니다. 장용령이라고 이제 5군영에서 이제 뛰어난 군인들을 다시 뽑아가지고 요즘 최고의 특전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용령을 설치해서 국왕의 친위부대. 왜냐면 당시에 5군영도 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노론들, 이 노론들이 5군영을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의 개혁 정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용령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부대, 최고의 부대, 국왕 친위부대를 만들어서 지금 수원과 서울에 각각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혁도시로서의 수원 화성, 정조의 아버지가 묻힌 곳이 바로 여기 우리 학교 이서구랑 가까운 여기 병점 지나가면 윤건능이라고 했죠. 윤능이 이 사도세자의 능이고요. 윤건능의 건능이 정조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무덤을 원래는 사도세자의 무덤이 거기 병점 거기 안녕리 그쪽에 있지 않았고 저기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 저쪽에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를 추승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왕이 된 다음에 명당터라고 불렸던 화산 밑에 수원 화산 그 윤건능 있는 자리에요. 거기 밑에 옮기고 수원 화성을 건립하게 됩니다. 수원 화성을 건립하면서 이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정조가 생각했던 개혁 정치를 꿈꿔보려고 실현해보려고 했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실현되진 않았죠.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신의 통곤에서 금난 정권이라는 걸 폐지합니다. 금난 정권은요, 좀 설명하면은 난전권이에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게 좀 어려운데 시전과 난전이라는 게 있어요. 시전은 국가에서 허가받은 상인이에요. 허가받고 장사하니까 뭐 낼까요? 세금을 내겠죠? 난전은 요즘으로 치면 노점상이에요. 허가받지 않고 하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안 내겠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얘네 때 세금을 냈으니까 시전이 저희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저희 노점상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시전 너네한테 이 난전,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해서 시전 상인들한테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단속권을 줬어요. 자, 근데 우리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사람, 똑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서로 경쟁하고 서비스 경쟁하고 품질 경쟁하고 가격 경쟁하면서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의 재상이었던 남인 출신이었던 최재공이라는 인물이 신해통공, 이게 신해년에 이게 실시된 게 신해년이에요. 신해년에 통하겠다라는 정책을 쪽으로 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난 정권을 폐지해서 여러 가지 물자나 유통 이런 것들을 다 누구나 통할 수 있도록 했던 게 바로 금난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금난 정권을 폐지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난전, 노점상들도 장사를 하게 됐죠. 장사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늘어나게 되고 서로 이제 물자의 유통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금난 정권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전이라고 해서요, 중요한 물품 6개, 쌀이라든지 옷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어물이나 이런 것들 6개의 항목만 남겨놓고 나머지의 금난 정권은 다 폐지시켜서 장사가 이제 장사꾼들이 많아지도록 했던 거고요. 또 대전 통편, 이것도 법전이에요. 법전. 경국대전이랑 앞에서 영조 때 속대전 배웠죠. 그러니까 경국대전도 있고 속대전도 있다 보니까 이 경국대전과 속대전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한 게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조는요, 규장각 설치, 초계문 신제, 장영 설치, 선언 워낙에 중요해요. 영조하고 정조는요, 수능에서요 빠지지 않아요. 영조와 정조는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영조, 정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조와 정조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정조가 1800년에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이 붕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영조와 정종 때는 탕평제, 붕당에 상관없이 잘 지내. 특히 당시에는 이제 특히 노론과 남인들, 특히 노론이 많았고 남인들도 이제 정조가 워낙에 예뻐하고 했기 때문에 뭐 당시 최재공이나 정약용 이런 인물들이 남인이거든요. 자, 같이 있었는데 어쨌든 노론이 더 힘이 센 상황이었어요. 근데 영조하고 정조가 워낙에 카리스마가 있고 왕으로서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니네 친하게 잘 지내 라고 하니까 얘네가 진짜 친해진 게 아니라 그냥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친한 척, 안 싸우는 척 하고 있었는데 능력이 너무 뛰어났던 정조가 죽으니까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아예 이게 노론이 아니라 외척. 그러니까 정조의 아들이 순조죠. 순조의 이제 외척들이 같은 소수 가문에 의해서 특히 이제 안동입씨, 김조순 같은 인물들, 평양조씨, 한 가문, 이제 노론도 아니에요. 한 붕당노이가 한 가문이 왕의 외척이라는 그런 권세를 얻고선 권력을 장악한 것이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순조, 헌정, 철종 3대 60년간 세도 정치가 이어지고요. 세도 가문은 어디만 장악하면 됩니까? 그렇죠. 비변사만 장악하면은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오군영의 지휘권도 장악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정치를 합니다. 왕의 힘이 되게 땅에 떨어진 거예요. 워낙에 능력이 뛰어났던 왕이 죽으니까 오히려 왕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왜? 그만한 대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왕권은 약화되고요. 공농정치, 붕당들끼리서로 막 정책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세도 가문이 외척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간매직, 관직에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부패하면서 이 외척 가문한테 뇌물 주고선 관직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1,000만 원, 1억 주고선 화성시장 자리에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1억을 내고선 화성시장이 됐으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해볼까? 이게 아니겠죠. 내가 1억을 내고 이 자리에 샀으니까 나는 화성시장을 하는 동안에 한 10억, 100억 정도는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과거시험, 부정시험도 많고요. 수령과 향리들의 농민수탈, 세금을 엄청나게 걷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왜? 왕의 힘이 세다라면 이런 것들을 못하게 받겠지만 왕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척 같은 얘네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보다는 자기네 집안을 위한, 자기네가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순조, 헌정 1800년부터 흥선대원이 등장한 1863년, 그러니까 약 60년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